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코스피 대세 상승 3파 초입에 있나 라는 제목으로 코스피 지수를 분석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이 차트는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는 주가 그리고 9개월 중간값인 전환선, 까만선, 그리고 26개월 중간값인 기준선, 빨간선, 그리고 구름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주가를 26개월 뒤로 돌린 후행 스팬, 하늘색 선이 있습니다. 월봉 차트에서는 주가가 기준선, 까만색 기준선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이고, 주가가 까만색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세입니다. 나머지 기준선과 구름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주가가 까만색 전환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번 달 혹은 다음 달에 주가가 결국 주가의 종가일 텐데요. 종가가 까만색 전환선 위에 놓인다면 월봉상 상승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하락세입니다. 일목균형표 주봉 차트에서는 주가, 전환선, 기준선, 그리고 구름대 이게 정배열로 있을 때 상승세이고 만약에 주가가 맨 아래에 있고 구름대가 맨 위에 있다면 하락세입니다. 현재는 하락세였다가 주가가 지금 전환선 위로 까만색 선 위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의 상승세로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주가가 기준선 위에 있고 기준선은 전환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기준선 전환선은 어느 정도 정배열을 갖추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상승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름대가 위에 있는데 이 구름대는 두껍기 때문에 위로 뚫는 건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얇은 구름층을 뚫으면서 자연스럽게 구름대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횡보만 해도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의 현재 위치, 엘리어트 파동 위치를 알기 위해서 역대 코스피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1980년도부터 2023년 현재까지의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면 우리 코스피가 현재 대세 5파동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코스피는 88 올림픽을 힘에 얻어가지고 대세 1파동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IMF 때까지 2파동 조정을 했습니다. A, B, C 지그재그 파동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닷컴 버블을 시작으로 해서 대략 2018년까지 대세 상승 3파 그동안 뭐 많은 일은 있었죠. 카드 대란도 있었고 리먼 사태도 있었지만 아무튼 대세 상승 3파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팬데믹까지 대세 4파 조정이 나왔습니다. A, B, C 이렇게 조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4파 조정 뒤에 대세 상승 대5파동이 시작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파동 중에 이미 이제 팬데믹 이후 짧게 1년 정도 상승을 했고요. 1파 상승.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2파 조정 끝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근을 기준으로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앞에 파동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현재 대세 5파동, 큰 5파동 상승이 진행 중인데 팬데믹 기점으로 1파 상승했고 현재 2파 조정 중입니다. 그런데 이 2파 조정이 끝난다면 3파 상승이 있으므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2파 조정은 2021년 6월 꼭지를 친 뒤 A파 하락, 그리고 B파 반등, C파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C파 하락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으며 곧 3파 상승이 시작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관론자들은 이 A, B, C의 조정을 지그재그로 봐서 A, B, C 적어도 1600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엘리어트 파동의 조정 파동을 잘 이해를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에서 조정 파동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특히 삼각형 파동은 A의 저점을 C 파동이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2파의 저점에 있고 3파 상승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주봉을 가져와 봤습니다. 대 5파동 상승 중이고 팬데믹 2020년 1월부터 1파 상승이 나왔고 2021년 6월에 꼭지를 치고 A파 하락, 그리고 2023년 8월에 B파 반등을 마치고 지금 2023년 11월인데 거의 2파의 끝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에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A파 하락의 저점 2022년 10월이고요. 이게 B파 반등, 여기가 C파 하락 파동입니다. C파 하락 파동을 보면 파동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C파가 충격파인 것을 감안할 때 5개 파동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3파 상승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차트에 비해서 달라진 점은 지난주에는 11선이 지지가 되는지 불투명했으나 지금은 이미 11선이 지지가 되고 기존 고점인 2500선까지 거의 반등이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재차 하락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됩니다. 일봉 차트 중에 엘리어트 파동 일봉 차트 중에 나쁜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22년 10월 비파 반등 저점이고 반등 끝, 그 다음에 하락 시작이고요. 여기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C파의 길이가 C의 3파의 길이가 C의 1파의 길이에 비해서 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파동이고 3번 파동이 이렇게 2개를 잡아먹어서 이게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4, 이게 5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2파 하락의 끝은 3파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월봉 차트에서는 봉이 중요한데 일단 장대 음봉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옴으로 인해서 상승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크게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승으로의 전환 캔들은 관통형과 장악형이 있는데, 관통형이라는 것은 하락세 음봉의 절반을 뚫는 그런 양봉이 나왔을 때 관통형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장악형이라는 것은 하락세의 마지막에 나오는 음봉을 전체를 다 잡아먹는 그런 양봉이 나왔을 때 장악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악형이 관통형보다는 신뢰도가 높습니다. 현재는 물론 시작점이 음봉보다 높아서 완전 장악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관통형보다는 센 형태로 지금 상단부를 꿰뚫고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코스피의 방향 전환은 임박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월봉에서 중요한 이평선은 5일선입니다. 5일선 위에 주가 캔들이 있다면 상승입니다. 그런데 5일선 아래 봉이 있다면 하락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5일선 안에 캔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아직은 하락세인데 이번 달에 장악형이나 관통형으로 끝나고 다음 달에 5일선 위로 올라선다면 상승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를 보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추세선이 나오는데 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월봉상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면 지지선을 만들 수 있는데 코스피는 이 지지선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선과 지지선을 보면 삼각형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 형태가 의미하는 것은 주가가 점점 수렴을 하고 있다. 그러면 수렴하는 끝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응축된 에너지로 한쪽으로 강력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코스피의 거의 저점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 패턴의 끝은 강력한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인데요. 주봉에서도 지금 보면 이미 3주 전에 중요한 반전 캔들이 나왔죠. 거의 음봉의 전체를 잡아먹는 상승 장합봉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당연히 지금 주봉 양봉 두 개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봉들 자체도 5주선 위에 올라섰고요. 물론 주봉 차트에서 중요한 것은 이 빨간색 20주선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20주선 위에 있다면 상승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가라고 말할 수도 있고 까만색 5일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5주선. 하락세라면 주가 또는 5주선이 20주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빨간색 20주선 아래 5주선 또는 캔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봉상으로도 역시 하락세에 있다. 다만 상승 반전의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고점을 연결하면 추세선이 나오는데 추세선이 하락 추세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연결하면 마찬가지로 지지선이 나오는데 주봉 또한 이 지지선에서 정확히 지지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패턴의 모양도 삼각형 모양으로 주가가 일정 부분 수렴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가가 하락 추세선을 뚫는다면 강력한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캔들 일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슨 21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일봉 차트에서는 파란색 61선이
현재 일봉 차트에서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 캔들이 이 파란색 61선 위에 있을 때 상승하고 있었으며 지금 캔들이 61선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61선의 저항을 받으며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1선이 중요하고요. 추세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면 하락 추세선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또한 이것도 하락하는 그런 모양의 지지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은 하락세기 패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패턴입니다. 하락세기 패턴은 상승하던 주가가 방향전환을 할 때 이런 쐐기 형태의 모양을 보이며 하락하다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패턴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락세기 패턴을 하단을 먼저 이탈했고요. 이게 휩소냐? 또 상단을 그 다음에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휩소냐? 지난주에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사실이 11선이 지지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캔들의 개수나 기간을 보면 상승 쪽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아래로 내려간 것은 속임수 하락이었고 실제로 이 상방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세기 패턴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일봉상은 패턴상으로 상승 전환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패턴이 나왔는데요. 그 전에도 이제 지난주에는 여기 11선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11선이 지지고 나서 어깨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 왼쪽 어깨, 머리, 또 오른쪽 어깨 이제 물구나무선 모양이죠. 역 헤드 앤 숄더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역 헤드 앤 숄더 모양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패턴입니다. 물론 이 패턴은 상승의 높이조차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2500에서 200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요. 만약에 이 패턴을 통과한다면 20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27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패턴입니다. 아주 희망적인 일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표로는 거래량, 그 다음에 LRS, R-스퀘어드, RSI, MACD 오실레이터입니다.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보면 지난번 비파 반등 때 주가 파동은 상승하고 있었으나 거래량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진짜 하락했고요. 그때 하락 다이버전스는 LRS가 뭐냐면 주가의 상승 속도를 나타냅니다. 또는 하락 속도를 나타내요. LRS. 근데 R-스퀘어드는 LRS의 신뢰도를 나타낼 뿐이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RSI는 이제 주가가 상승한 날과 하락한 날을 표시한 건데 이것도 파동이 상승하는 동안 하락해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냈습니다. 또한 MACD 오실레이터는 이평선이 간격이 넓냐 좁냐를 따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봉에 비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이평선의 차이라는 거는 뭐 21선하고 5일선 차이를 보면 여기는 차이가 크죠. 근데 여기 차이가 작죠. 이런 게 이제 다이버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했는데 다행히도 이번 하락 파동을 만들면서 LRS 저점이 상승하는 파동의 저점은 하락했는데 LRS 저점은 상승하는 또는 MACD 오실레이터 저점이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지표 분석에서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냐. 이미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도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 지표 분석으로는 스토캐스틱을 가져와 봤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이제 파동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변수인데 주가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주가의 상대적 이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변동성을 말하는 건데 단기, 중기, 장기 이건 주봉이기 때문에 5주, 10주, 20주 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하락 상승 신호는 뭐냐면 스토캐스틱이 동시에 데드크로스가 나거나 아니면 스토캐스틱이 동시에 골든크로스 나는 거나 아니면 이제 스토캐스틱이 동시에 과매도권을 탈출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상승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스토캐스틱이 5하고 10의 경우는 과매도권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주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스토캐스틱상으로는 조금 더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MACD 오실레이터도 음선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게 양선이 전환되면 좋을 텐데 이 지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표는 KRX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코스피 PBR을 구하기 위한 표입니다. PBR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그대로 하면 Price Book Value Ratio고요. Ratio는 이제 나누기로 생각하면 프라이스 나누기 북밸류니까 시장가를 장부가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부가가 100원인데 시장가가 90원이면 지금 내가 이 90원에 사가지고 100원에 팔 수 있다. 그러니까 1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PBR이 1보다 작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PBR이 1보다 크면 이익을 얻기가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스피니까, 코스피의 종가를 보면 11월 17일 현재 2488.18이고, PBR이 0.91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10% 정도 장부가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결국 이제 코스피가 매력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의 수출입 동향을 가져왔습니다. 코스피 수출입 동향이 중요하냐? 수출입 동향이 왜 중요하냐? 왜 코스피 수출입 동향이라고 하느냐? 그거는 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수출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스피는 수출입이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 나스닥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코스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입 동향이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겠지만 그렇습니다. 파란색 선이 수출이고 빨간색 선이 수입이고 그 다음에 검정색이 무역수지죠. 그래서 검정색이 위로 가 있는 거는 흑자고 아래로 내려가면 적자죠. 우리나라는 흑자 국가입니다. 그래서 흑자일 때에는 정상이죠. 보면 여기 리먼 사태 전에 계속 흑자였는데 계속 사실은 이게 수출입이 늘면서 주가도 상승했었습니다. 근데 리먼 사태 때 보면 수출입이 적자가 났죠. 적자가 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적자가 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석유값이 오르면 우리는 석유를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석유값이 오르면 적자가 나게 됩니다. 또는 뭐 환율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상황인 빅테크 버블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지금 무역 수출입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 적자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값이 높아서. 근데 최근에 수출도 하락세가 멈췄고 물론 수입도 하락세가 멈췄는데 그 다음에 지금 석유값이 내려가면서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주가가 드디어 턴어라운드 반등할 만한 단초를 마련했다. 만약에 이제 무역 수지가 안정적으로 흑자가 계속된다면 달러가 계속 들어오는데 주가가 하락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코스피는 수출주다 이렇게 봐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코스피 경기종합지수, 한국의 경기종합지수인데 그냥 코스피 경기종합지수라고 하겠습니다. 그 지수 중에 파란색 선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검정색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빠르겠죠. 그리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이제 선행지수 따라올 텐데 이게 지금 팬데믹 때입니다. 팬데믹 때 경기가 극 강화했죠. 동행지수를 보면 이게 실제 경기니까. 선행지수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산시장이 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풀면서 이제 선행지수가 동행지수보다 빨리 반등했죠. 그리고 또 동행지수가 또 빨리 꺾이죠. 주가가 원래 어, 실물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지금 한번 바닥을 치긴 했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꺾여서 쌍바닥을 만들고 선행지수가 이전처럼 갈지 아니면 그냥 올라갈진 모르지만 일단 바닥은 잡았다. 이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금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국고채 10년물 월봉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국고채 10년이라는 게 채권이죠. 그러니까 채권이랑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채권이 하락했다. 이거는 이제 금리가 상승했다는 뜻이고 사실 이거는 이제 코스피한테 아주 안 좋은 거죠. 현재 국고채 10년물은 지금 2020년도에 꼭지를 치고 에이파 하락한 다음에 1년간 반등한 다음에 지금 2021년부터 다시 2023년까지 하락했습니다. 시파 하락했고 그 다음에 현재 반등했다가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서 상승을 예견하고 있고요. 특히 그 11월 달 현재 그 양봉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 양봉이 지금 10월하고 9월 음봉을 다 잡아먹는 기세예요. 그래서 이 양봉이 이제 완성이 된다면 거의 채권 가격은 이제 앞으로 상승할 일밖에 없다. 결국 금리는 하락할 일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유동성 측면에서 엄청나게 좋은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참고로 이제 여기서 이제 스토캐스틱 사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스토캐스틱이 이제 단기, 중기, 장기가 있는데 이 세 개가 과매도권에서 동시에 탈출하고 동시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면 이렇게 바닥에서 강력하게 탈출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MAC 오실레이터도 이렇게 음선에서 지금 양선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차트를 보겠습니다. 환율은 보면 환율도 2002년 10월에 환율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파 하락을 한 다음에 지금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세가 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파 반등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왜냐하면 비파 반등은 조정 파동이기 때문에 세 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지는데 A, B, C 세 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게 비파 반등이 끝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C파 하락이 나올 텐데 하락은 다섯 개 파동으로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세게 나올 수가 있겠죠. 아무튼 아직 그 하락이라고 말하기는 이 비파의 저점 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스토캐스틱 단중 장기 스토캐스틱에서 올 데드 크로스가 났고 MACD 오실레이터도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락세는 시작됐다. 이게 비파의 저점만 통과하면 이제 완벽한 하락세로 들어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를 보겠습니다. 유가도 마찬가지처럼 환율처럼 A파 하락했고 B파 반등 중에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뭐 다 하락해 버리지 아니면 쌍봉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현재상으로는 유가가 크게 상승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주체 분석을 위해서 일봉상 개인, 외국인, 기관의 현재 매수 매도 현황을 보겠습니다. 11월까지 주로 이제 개인은 매수를 했었고요. 꼭지에서 이제 하락할 때까지 주로 매수했죠. 외국인은 줄곧 팔았고, 기관도 팔거나 뭐 그랬죠. 팔거나 조금 사거나.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됐냐? 현재 상승 전환으로 돌아서면서 뭐 물론 당연한 거지만 개인이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관도 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지금까지 살펴본 일목균형표, 엘리어트 파동, 그 다음에 캔들 차트, 그 다음에 지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동성 분석, 경기 수출입 PBR, 그 다음에 수급 분석을 했죠. 요걸 통해서 이제 전망을 해보면 일목균형표 일봉상으로 보면 이미 이제 구름대 빼고는 정배열로 됐다. 엘리트 파동도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2파와 3파 사이였는데 지금 3파가 아니냐. 그리고 캔들 차트에서 보면 관통형 월봉이고 지난주에 5주하고 20일 돌파였는데 10일이 지지가 됐다. 그러니까 점점 좋은 방향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하고 거래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출현했고 그 다음에 유동성에서 보면 금리 환율 유가가 다 상승이 끝났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경기가 바닥이고 수출입에서 흑자 전환했고 PBR이 0.91이고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급에서도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상당히 좋은 환경입니다. 키포인트는 이제 지난주에 봤을 때 배터리 하락세가 멈춰야 되는데 일단 어느 정도 멈춘 것 같은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상승 모멘텀을 찾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 결국 주도주가 뭐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결론적으로 코스피를 종합적으로 전망해 보면 상승 전환 중이다 혹은 상승 전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매매 타점을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제시한 거죠. 지난주 거를 일단 복귀를 해보면 지난주에 어떻게 했었냐면 이 지점에서 뭐 물론 하락이냐 상승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2500을 넘으면 매수고 2280으로 떨어지면 매도인데 그냥 매도는 아니고 사실 팔았다 다시 사야 되겠죠. 왜냐하면 3파동이 나올 거니까. 저는 이게 역헤드앤숄더가 출현할 걸로 생각했었는데 이거죠.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모양을 보면 완벽하게 역헤드앤숄더가 출현했죠. 역헤드앤숄더가 뭐냐면 머리, 어깨 이렇게 물고 나서는 사람을 생각하면 되고요. 뭐 물론 매수 매도 타점은 2500에서 매수, 2280에서 매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제는 이게 11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까지 내려오긴 힘들고요. 그래서 C의 5파는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3파는 상승하기 시작했다. 조정은 있을 수 있다. 21선 지지는 나오지 않을까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